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은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의 한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서 채무 총액의 상한 기준과 또 채무액의 한도 적용 시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 총액을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회생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 소규모의 자영업자나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채무 총액의 상한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액이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부 채무에는 10억 원 이하, 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라는 것은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전세권을 담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해서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채권,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무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부 채무가 8억 원이고 또 무담보 채무가 3억 원이라면 합계가 11억 원이지만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무담보 채무가 1억 원이고 담보부 채무가 6억 원으로 합계 7억 원이라면 이렇게 7억 원인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절차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무액의 한도를 정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개인회생 절차 신청 기준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가 법률에는 담보부는 10억, 무담보는 5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이자나 또는 지연손해금 증가로 인해서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준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인지 또는 개인회생의 개시 결정 시인지 또는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 시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의 한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 한도 기준 시점, 그 적용 시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점이 그 적용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그 제출할 당시에는 채무액이 위 금액의 한도였지만 개시 결정 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증가를 해서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시 결정 시에는 위 금액의 범위 이내였는데 인가 결정 시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시 결정 시에 이미 그 금액의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하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채무액의 한도가 절차 진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에서 채무 총액의 상한을 정하게 된 경위와 기준 또 적용 시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